회고록이 아니라 반성문이 필요하다. 문재인이가 회고록을 냈는데 그 회고록을 잠깐만 들여다봐도 이게 자화자찬인 거죠. 그리고 범죄 은폐의 억지 주장들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쯤은 갈지도 몰랐는데 이거 내놓은 바람에 본격적으로 야 문재인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회고록이 아니라 반성문을 써야 될 자가 어떻게 자화자찬하는 회고록을 쓰고 모든 범죄 혐의를 전부 억지 논리로 강변하고 있냐.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회고록에서 객관적 사실보다 김정은이의 말을 더 믿는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두 사안이 있습니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이요. 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은 이 회고록에서 북한 측의 책임을 전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런데 북한 측에 대해서 책임을 제기하지 않아요. 이걸 따로 떼놓고 다룬 것도 아닙니다. 회고록 8장에 하노이라고 하는 한 단락 중에 일부로 잠깐 지나치듯이 언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 회고록에 나오는 이 부분 기술은 이렇습니다. 문재인은 당장 기분이 나빴던 것은 연락사무소 폭파였지만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끼친 건 남북 연락 채널을 단절한 일이었다. 그러면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도 그 기간에 발생했다. 그러니까 서해공무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총살 당하고 시신이 훼손됐는지는 일체 언급이 없어요. 그냥 남북 간의 연락 채널이 단절된 그때의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도 발생했다. 이렇게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건 당시에 북한에 연락할 길이 없으니 국제 상선 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북한이 그걸 수신했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어서 참 답답했다. 참 답답해서 그냥 잤어요. 청와대에서 비상회의가 열리는 그 시간에 만약 연락망이 가동되고 있었다면 뭔가 노력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속수무책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해 12월에 이 이대준 씨 피살 사건 관련해서 시신 훼손 사건 관련해서 당시의 문재인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의 대처가 위법하고 부당했다고 감사원이 결론을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북한에 구조 통지조차 하지 않았고 또 이대준 씨가 학살당한 후 이대준 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서 각종 첩보를 조작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이와 관련해서 서훈정 국정원장 등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이 회고록에서는 문재인은 북한에 대한 비판 한마디 없고 이대준 씨가 결과적으로 사망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도 하나 없고 위로에 대한 말 한마디 없고 그 가족에 대한 말도 한마디 없고 또 정부 조치, 지금 사법 처리 중인 정부 당시 조치에 대한 반성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아예 사건 자체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대한민국으로 귀순했다가 강제 북송을 당해서 지금 거의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어부 두 사람 있죠. 탈북 어부 두 사람. 이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이거는 아예 회고록의 본문에는 다뤄지지도 않아요. 어디 나오냐? 부록에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주요 일지에 딱 한 줄 나옵니다. 흉악범죄 북한 주민 2명 송환.
이게 이 사건이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반인륜적 폐륜적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 아닙니까? 보내면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입 틀어 막고 수갑 채워가지고 그 북한 경비원들한테 넘겨줘 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북한 경비원들이 딱 나타난 걸 보고 갑자기 다리에 힘을 잃고 털썩 꿇어 무너지는 그 탈북 어민. 북한에 가지 않으려고 막 무릎으로 기어서 저항했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 두 사람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한마디 발언도 없이 부록에다가 이렇게만 한 줄 딱 써 있는 거예요. 흉악범죄 북한 주민 2명 송환. 이런 자한테 우리가 대한민국 안보 국민의 안위를 맡아달라고 5년간이나 대통령직을 맡겼더랬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의용 등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지금 기소한 상태입니다. 이래놓고 문재인이는 이 회고록에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한 건도 없고 군사적 충돌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시기가 노무현 정부와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뿐이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대준 씨의 영혼, 강제 북송된 그 두 어부의 영혼이 저는 문재인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회고록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짓도 문재인이가 그냥 저질러 놓은 게 있어요. 뭐냐? 외교를 하다 보면 상대방 국가와의 정상들하고 정말 자기들끼리만 알아야 될 이런 대화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불문율입니다. 공개하지 않는 게. 이걸 그냥 뭐 대단한 거라고 버젓이 공개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 미북 간 하노이 노딜. 여기는 곧 죽어도 북미라고 써 있어요. 문재인이는 미북 간 하노이 노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후회하면서 나한테 미안해했다. 그럼 트럼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또 사드 관련 협의 때 중국 측이 시진핑 주석과 지도부가 중국 인민한테 면이 없다. 체면이 없다. 면목이 없다. 그거 밝혔다. 중국 인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복한 것처럼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진핑이가 중국 인민 생각할 사람입니까? 그런가 하면 암살당해서 고인이 된 아베 신조 총리요. 전 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극우적인 소신 탓이었는지 일본 국내 정치의 용이었는지 뭐 상당히 강경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고인을 모욕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그냥 써는 제끼고 있어요. 이 회고록에서. 그런데 문재인이가 야당 당대표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2015년인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이 나왔어요.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하는 회고록이 나오자 당시 야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뭐 대표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이가 이렇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했냐? 물밑에서 있었던 일들을 공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이나 우리 외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가 더 논평해야 됩니까? 여러분? 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회고록이 국민적 비난을 공분을 자아내게 된 대목은 김정숙 관련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재인이가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 회고록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숙
중국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 이건 인도 측이 요청한 것이다. 그걸 마치 관광 간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문재인이가 주장하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 내에 작성된 외교문서 내부 문건에는 문재인이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기술돼 있어요. 애초에 인도 측이 거듭해서 허황우 행사에 와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문체부 장관이었습니다. 도종환이. 그리고 이것이 갑자기 김정숙이로 바뀐 이후에도 타지마할 방문은 공식 일정표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문재인은 지금까지도 내 아내가 나라 돈으로 관광 여행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국에 순방 가면 그 나라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유적이나 문화재를 볼 때가 있다. 그걸 관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국민을 비난했어요. 자, 팩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숙은 2018년 11월 대통령 전용기 공군 2호, 여기에 대통령 휘장을 박아서, 이 휘장을 박는다는 뜻은 뭐냐면 대통령이 타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통령이 타지도 않는데 휘장 박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대통령 휘장을 박아서 공군 2호기를 이용해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그 유명한 타지마할 단독샷 사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인도는 우리 측에 고위급 방문을 요청한 건 사실이에요. 문재인이가 2018년 인도에 다녀온 지 일주일 만인 7월 18일 외교부가 문체부 장관한테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인도 측이 우리 측 인사 참석하에 허황우 기념공원 사업 기공식 개최를 희망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외교부는 문체부에다가 귀부, 문체부에서 고위 인사, 이 장관급이죠. 참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디 김정숙이 김자가 나옵니까? 영부인의 영자가 한마디라도 나옵니까? 이게 인도의 공식 요청이에요. 문체부 장관인 거예요. 외교부가 문체부한테 우리가 외교 문서로 이런 걸 받았는데 문체부 장관이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다.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문서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러면 인도 측에서 문체부 장관 갖고는 안 되니까 대통령이 직접 와달라. 그거 안 되면 영부인이라도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까? 아니에요. 9월 27일 주 인도 한국 대사관이 외교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그 공문에도 여전히 인도 측이 희망한 출장자는 문체부 장관이라고 써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제일 정확하게 인도 정부의 의중을 알 거 아니에요. 여전히 9월까지, 9월 27일, 9월 말까지 문체부 장관이 오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인도 정부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인도 방문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김정숙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가 동원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바뀌었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김정숙이로 바꿨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 못해요, 지금. 문재인 해고력에도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인도가 요청해서 갔는데 왜 관광 갔다고 자꾸 비난하냐, 이렇게만 돼 있어요. 또 타지마할 이거 계획 없었어요. 더구나 다른 관광객들 전부 다 금지시키고 단독샷 찍는 게 어디 일정에 나와 있겠어요. 그런 일정이. 이 타지마할 방문은 11월 4일 서울에서 출발해서 11월 7일 귀국하는데 11월 7일 귀국하는 날 오전에 이루어졌어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것을 문재인이는 외교 일정 속에 그 나라 홍보하고 싶은 유적 문화재를 기껏해야 30분 남짓, 길어야 1시간 그들의 안내를 따라 브리핑 받고 돌아오는 것이어서 관광이 아니라 외교 업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 주위 관광객들 다 물리고 단독샷 찍은 게 그래 30분 1시간 그들 안내받고 브리핑 받고 돌아오는 일정입니까?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이 단독샷을 창피해하지를 않고
이걸 대놓고 자랑까지 했어요. 당시 국정홍보TV, KTV입니다. 국정홍보TV가 이 영상을 일반인들한테 알리면서 뭐라고 썼냐. 자막에다가 알고 보니 김 여사를 위해 일반인 관광객 출입을 잠시 통제한 인도 측하고 느낌표 꽝. 차련 그야말로 국빈급 의전 꽝꽝. 이렇게 대놓고 자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외교 업무였으면 출장 끝나면은 출장 보고서 내잖아요. 그럼 보고서에라도 나와 있어야지. 타지마할 방문은 출장 끝난 다음에 문체부가 작성한 출장 교과서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문체부도 최소한의 뭐는 남아 있어가지고 어떻게 관광 갔다 온 거를 업무라고 우리가 보고할 수 있냐. 뭐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체부 장관에서 김정숙으로 바뀌면서 40명의 수행단이 꾸려졌어요. 40명. 청와대에서 13명. 청와대에서 13명이 따라갔어요. 외교부에서 8명. 문체부에서 7명. 경호처에서 14명. 모두 40여 명이 동행했습니다. 보통 장관 해외 출장은 3, 4명 갔다 오는 게 보통이고 특별한 경우에 한 20명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있지만 이건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수행단이 40명 넘게, 그리고 동행자에는 청와대 요리사도 있어요. 또 지금 문다혜, 문재인의 딸 문다혜랑 금전 송금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단골 디자이너의 딸, 그리고 춘추관장이었던 유성화 등도 다 김정숙 수행단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죠. 필요하면 특검도 해야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의대 입학 정원이 실질적으로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 각 대학에서도 내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제라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 소송전,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의료개혁 위한 대안 논의에 의료계가 함께 나서달라고 당부했어요. 또 전공의들에 대해서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20일까지는 복귀해야 한다. 수업 일수 때문에.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려하겠지만 그건 수련병원에 소명하고 사유가 인정이 돼야 할 것이다. 제발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남은 수련을 마쳐달라. 또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은 4월부터 수업을 재개하고 있는데 수업 거부가 계속돼서 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기 복귀하는 학생들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고민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